안녕하세요. 백종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최근 4년 동안 그렇다면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가 중요한 것은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4차 산업의 변화가 결국은 산업경제 재반에서는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소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 국가에 있는 지역, 국가 이런 데 있는 소비의 트렌드가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예측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때 말하는 소비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니즈와 원츠 그리고 디맨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 목이 마르다. 목이 말라 죽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뭐죠? 이걸 니즈라고 합니다. 니즈는 뭐냐면 지금 상태, 내가 결피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요. 원츠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막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아니 생수하고 주스하고 코카콜라가 딱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코카콜라에 손이 빡 갔습니다. 코카콜라 맛있지. 그럼 이게 뭐죠? 결피부 상태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나의 선호도가 반영된 것은 콜라이죠. 이것을 욕구, 원트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콜라를 딱 손으로 집어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는 1,000원, 주스는 600원, 생수는 400원. 그런데 주머니를 딱 열어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딱 500원밖에 없다. 동전 하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소비자가 최종적인 선택은 뭐밖에 없죠? 네, 그러면 생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자가 결국 산 것은 소비의 결정을 내린 것은 뭡니까? 물을 샀죠. 이렇게 물을 사고 나오면서 소비자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역시 콜라보다는 물이 건강에도 좋고 훨씬 잘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선택이 이루어져 있는, 즉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지불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장을 우리는 디맨드,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마켓 디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즉 선택과 지불 능력이 같이 된 형태를 말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고객은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필요를 느끼고 있다가 결국 가가지고 선택을 행위를 하게 되고, 나중에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를 고려해서 또는 때때로는 브랜딩 능력에 소구돼서 무엇인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러한 최종적인 소비의 트렌드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소비자가 어떤 의식의 흐름과 사회 문화와 생각의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바로 소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소비의 패턴을, 소비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을 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민국 사회 4년 동안에 쭉 있었던 소비 트렌드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 시니어 창업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것들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처음에 워라벨이 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더 이상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 그 세대들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확행과 욜로도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죠.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고, 욜로는 영어의 준말인데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삶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겠다. 내가 어차피 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작은 행복들을 즐기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큰 소비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플라시보 소비라는 것도 있었죠. 원래 소비라는 것은 정통적인 이론은 값이 싼 것을 좋은 품질로 사고자 한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위약 효과라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에서 따온 말인데요. 플라시보 소비는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성비가 나쁘다 하더라도 나를 만족시키고 내 심리적인 위안이 된다면 기꺼이 돈을 쓰겠다 라는 어떤 소비의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많은 인형 뽑기가 있었잖아요. 인형 뽑기를 해서 나오는 인형이 가치가 있거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인형을 뽑는 그 재미 자체가 나에게 위안을 준다면 기꺼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겠다는 젊은이들이 또는 사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언택트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소비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언택트, UN, 언택트라고 하지 않고 ON, 언택트 모든 것이 서로 접하지 않는 비대면 사회가 결국은 비대면 이면에 있는 인터넷과 디지털로 연결되고 있는 온택트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주제어 중에 하나는 셀 마켓을 골라봤습니다. 셀은 판매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것처럼 가게나 상점,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작은 물품들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 도래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요새 특히 유튜브를 이용합니다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밴드나 이런 것 사회적 SNS를 통해서 많은 사회에 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1인 판매업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건 장점도 있고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트로라는 감성도 등장했죠.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2021년에도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트로는 새로를 의미하는 뉴란 말에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를 같이 합한 합성어인데요. 뉴트로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한 20대들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것의 패턴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트로트는 나이 드신 분들이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트로트를 다시 해석하고 다시 들어보니까 음악성도 있고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기도 하면서 즐겁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뉴트로의 관점으로 트로트를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뉴트로가 사회적으로 또는 분식점도 그렇고 청년다방이라는 어떤 프랜차이즈도 그렇고 아주 큰 사회문화적인 패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도 사회적 풍조로 등장했죠. 더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물건이 배송된 단계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아서 언박싱, 박스를 칼로 딱 잘라서 물건을 딱 봤을 때의 나의 느낌까지가 그 회사의 물건을 사는 이유가 되는 시대.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이 수반하고 있는 저 끝단의 서비스까지가 토탈적으로 그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로 그런 시대가 좀 등장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큰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화 생존 또한 제가 뽑은 어떤 키워드인데요. 사회적으로 많이 세분화되고 맞춤형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특정 고객만을 타겟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가능해진 그런 소비 트렌드도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니치 마켓이라고 한다면 니치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런 니치 마켓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다. 이런 속어까지 생기고 있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우리에게 브이노믹스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가 바꾼 경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2021년 코로나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이런 때인데요.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아마 사람들은 폭발적인 보복 소비,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 억눌려왔던 소비들이 여행에 대해서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많이 발현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기도 합니다. N차 신상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당근마켓도 있었고요. 중고나라도 있었고요. 번개장터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새로운 상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 재활용의 측면에서 또 과거에 썼던 물건을 팔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플랫폼과 루트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것도 큰 소비의 트렌드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하우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한국어의 준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루하루 어느 하루 운동을 하는 것을 건강을 회복하고 무엇인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돼서 이제는 운동을 하는 것을 구독하고 운동에 대한 앱도 보고 운동을 하기 위한 작은 홈트 도구도 사고,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하나의 소비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큰 소비의 트렌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렌드를 연도마다 쫙 해서 키워드를 잡아낸 다음에 그 키워드들이 실제적으로 소비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결국은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골목 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새로운 재발견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때도 이런 소비의 트렌드에서 업종별로 갖고 있는 소비의 트렌드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상 짧지만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쫙 관망하고 있었던,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었던 주요 소비 트렌드들을 지켜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소비 트렌드와 4차 산업혁명이 활동적인 장년인 우리 중장년에게 어떠한 창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중장년 창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